그 다음에 이제 우리 비가림 시설, 이거 비가림 시설인데, 이 보세요. 요 비가림 폭이 한 2.5m 넘을 것 같죠? 이 반달이. 보시면. 이 폭이. 220. 네. 저 폭이 2m가 넘으면 하우스로 보셔야 돼. 네, 왜냐면 이런 거예요. 오늘처럼 비가 와. 오늘 물 주는 날이야. 20도 물 주는 날. 그럼 오늘 물 줘요, 안 줘요? 네? 보통은 잘 안 주죠. 안 주시죠? 주셔야 돼. 비가림은 줘야 돼. 우리가 이거는 왜냐면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비 오는 날은 어떤 날은 주지 마냐? 오늘처럼 비가 와. 그럼 어디 동네 장터에 전화해. 오늘 장 쓰냐고 물어봐. 비 오는데. 쓴다 그러면 물 주세요. 오늘 비가 많아서 장이 안 쓴다? 그럼 주지 마시고.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잘 보세요. 이거 우리가 실험한 거예요. 저희 사무실 포장이 비가림 폭이 2.5m예요. 작년 8월은 비가 평년보다 3분의 1밖에 안 했지만 7월달에 비가 더 많이 왔어요. 전주에 400mm 왔어요. 비가 많이 온 거예요. 100mm 이상 많이 왔어요. 저희가 밸브를 잠궜어요. 이 관소라인을 잠궜어요. 2.5m에서 빗발이 떨어집니다. 떨어집니다. 저희는 비닐 안 깎거든요. 이 나무가 7월달에 시들어. 400mm가 왔는데 시들어. 그 얘기 뭐예요? 얘가 2.5니까 여기가 포도나무가 있으면 여기 밑방울 어디서 떨어져요? 125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1m가 벗어나면 효율성이 확 줄어요. 그러니까는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구미에 사시는 농가분인데 그분이 물을 20도씩 줘요. 그분은 진짜 그렇게 줘요. 네. 근데 자기가 스프링클을 주는데 입이 마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스프링클 위치가 어디냐고. 나무와 나무 중간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안 좋습니다. 나무와 나무 중간에 있다는 뜻은 뭐예요? 최소한 나무가 3m라면 1.5m 떨어진 거예요. 얘가 물이 떨어져도 70에서 50 정도 떨어질까 말이에요. 그럼 얘가 거의 8, 90 정도 차이 나는데 떨어지는 거예요. 안 된다. 스프링클러 위치는 이게 마이크가 나무라면 좌우로 70, 높이 50. 너 풀러 너는 얘만 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건 양쪽에서 물을 주면 물이 겹치게끔. 물줄기가. 그래서 높으면 안 돼요. 대부분 위에 넣잖아요. 이거 보기는 좋아. 이런 거는 막 마당에 물 뿌릴 때, 뭐 먼지 잡을 때 그렇게 하시는데 포도나무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반드시 여기다 놓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찌끄러마할 게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배웠어요. 생육초기에 포도 물 많이 주고 착색기에 물 줄이라고 배웠어요. 어? 이 말에 동의하세요? 동의 안 하시죠? 한 2년 전에 다 동의하셨는데 이 말 절대 동의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그 말은 자연 강우량을 감안해서 물을 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얘기는 뭐예요? 자연 강우량을 줄였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자연 강우량 관계없이 물을 줄여야 했잖아요. 절대 조심해요. 그냥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물 주는 걸 어떻게 할 거냐면 착색기 전까지는 5일마다 300평에 20톤을 주시고 그 후에는 수확기까지는 3일에 300평에 15톤씩 주는 거예요. 전량할 때. 단 내 밭이 땅을 파서 30cm밖에 안 들어간다. 삽이. 근데 그 밭은 그러면 10톤 정도 줄이셔야 돼. 그 밭은 20톤 가면 안 돼. 내 밭에 내가 땅을 팠는데 50cm 이상 들어간다. 거기는 무조건 20톤 주셔야 돼. 그것만. 그래서 여러분도 사실은 땅을 파보셔야 됩니다. 저는 한 1m 정도 파라고 권장을 해요. 손은 힘들죠. 포크레인 지나갈 때 불러서. 해놓고 파놓고 오늘처럼 비가 왔잖아요. 그럼 3, 4일 있다 오는 거예요. 지하수가 어디 걸리는가. 그게 그 밭의 지하수입니다. 그게 80cm면 아주 좋은 거예요. 책에서 권장하는 깊이니까. 그래서 이거 반드시 감안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착색기 때 당 돌린다고 물 끓으면 안 된다. 완전 이상한 거다. 만일 그 말이 맞았다면, 그 가설이 맞았다면 작년에 포도 품질이 좋았어야 된다. 8월달에 비가 3분의 1도 안 왔는데, 농가 물 안 줬는데 얼마나 더 이상 물을 끊어요. 근데 결론은 색이 안 왔잖아요. 작년에 고온이라 보신 분도 많은데 저는 첫 번째가 강우였다. 작년에 비만 8월달에 한 290mm 왔으면 대부분 100mm 비만 왔어요. 저는 문제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작년 8월달 더웠잖아요. 그때가 하루에 물이
300평에서 6톤이 없어집니다. 증산량으로. 우리의 간수량의 그 얻는 값은 증산량 가지고 따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20톤씩 주는 것도 증산량에 비례해서 가는 거예요. 그거는 꼭 지키시면 좋겠습니다. 포도 무엇으로 익는가? 답은 뻔해요. 마치 쌀로 밥 짓는 것처럼 뻔해요. 일단 착각하게 한 가지에 두 송이 절대 안 됩니다. 저는 무조건 한 송이 있는, 두 송이 있는 분 많죠. 그거 따라오려면 못 따요. 근데 다시 할 때. 전 그렇게 표현해요. 술 드시려다 한번 따봐라. 약주 하시는 분들. 그걸 따버릇해야 땁니다. 그냥은 못 따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 한 송이 거기다 500g 가면 좋겠는데, 그런 나무를 한 3나무 만들어 보세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샤인머스켓의 향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나머지는 이제 삼수를 하실 거잖아요. 삼수하면 저희가 뭐 4가지에 3송이 달라 그랬는데, 이거 어렵죠. 그러니까는 한 송이를 하시는데 700g하고 좋다. 거기까지. 근데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근데 저희가 재밌는 얘기 드리면, 여러분들 샤인머스켓이라고 이름 안 부르더라고. 어떻게 불러요? 그냥 샤인샤인 그래. 그래서 야, 참 내가 우리 농가분도 현명하다. 이유는 왜냐면 자기 포도가 향이 안 나거든. 향이 안 나니까 미안한 거야. 그러니까 머스켓 떼버린 거야. 향이 안 나는 거 샤인이라 부르면은 제가 뭐 법적으로 도의적으로 아무 문제 없어. 뭐 머스켓 안 붙였는데 샤인 머스켓, 이거 왜 샤인 머스켓이에요? 머스켓 향 때문에 친 거라고. 근데 내 것도 향이 안 나. 그저 달기만 해. 그러니까 샤인 그러면 오케이야. 이건 뭐 어디 가면 100% 이겨. 그래서 야, 내가 참, 야, 그 샤인을 보면서 어쩌면 저렇게 이름을 잘 졌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근데 앞으로 우리가 이름도 다 불러줘야 돼요. 우리가 캠벨 언니까지 부르셔야 돼. 다또 캠벨만 부르면 안 해. 제 박서준입니다. 박석근만 부르는 거야. 그러면 안 돼요. 다 불러줘야 돼. 그래서 우리가 샤인머스켓 떳떳하게 부르고, 부르려면 양 줄이셔야 돼요. 양 줄이고 간수가 지키시고, 그 나머지는 좀 틀려도 됩니다. 나머지는 우리가 포도잎을 뭐 신초 13개, 15개 받으라는데 좀 조금에 12장 받아도 돼요. 나머지 틀려도 돼요. 근데 농가분들은 앞에 거 2개는 틀려놓고 뒤에 거 다 맞추려고 그러네. 이거 다 맞춰도 안 돼. 우리가 옛날에 국영수 생각하셨는데, 국영수 다 포기하고 뒤에 거 다 맞힌다고 좋은 데 못 가요.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앞에 거로 맞힐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한테 진짜 착발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도 해보셔야 돼요.